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그중 9강의 컴퓨터 시스템 보호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의 컴퓨터 시스템 보호 들어가기 전 지난 시간에 8강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8강에서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 비트맵과 벡터를 기억하고 계시죠? 비트맵이란 점의 집합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계단 현상이 발생된다. 그 계단 현상이 뭐다? 엘리어싱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자로는 BMP, JPG, PNG, GIF 정도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벡터 표현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트맵과 차이가 있다. 비교해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한 그래픽 파일 형식의 BMP, GIF, JPEG, PNG 종류는 개념별로 요점을 키워드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픽 파일 형식과 연결 지어서 그래픽 관련 용어에 인터레이싱, 디더링, 안티엘리어싱, 모핑, 렌더링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렌더링에서는 3차원이 키워드이며 사실감을 추가하는 기법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8강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가는 이유는 여러분 내용이 암기할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8강까지 완벽히 정리를 하고 9강의 컴퓨터 시스템 보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고 계신데 컴퓨터 일반의 이론적인 내용은 이번 강의까지가 끝이고요.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문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문제풀이를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강의를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교재로는 챕터 07 컴퓨터 시스템 보호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저작권법은 요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라서 컴퓨터 범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범죄, 시스템 보안, 암호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로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 수정, 위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전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막기입니다.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 수신자 측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게 뭐다? 가로막기이다. 가로막기는 정보의 가용성을 저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채기의 경우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가는 도중에 도청, 몰래 보는 행위이다.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한다. 기밀성을 저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2회차 12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반드시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변조와 수정은 같이 나오는데 원래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변조시키는 행위이다. 그래서 정보의 무결성을 저해한다. 자, 마지막 위조는 사용자 인증과 관계되어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어떻게 꾸미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보의 무결성을 저해한다. 자, 변조, 수정과 위조는
저해하는 내용이 같죠, 여러분. 무결성으로 체크하세요. 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표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막기 같이 써볼게요, 여러분. 가로채기, 변조, 수정. 자, 마지막 위조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특징. 자, 전달을 가로막아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방해가 키워드가 되겠죠. 가로채기는 도청, 몰래 보는 행위. 변조 수정은 말 그대로 수정, 변조시키는 행위이고요. 위조는 꾸미는, 다른 데이터가 온 것, 다른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자, 저해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특징이고요. 저처럼 표로 그려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가 빨리 될 거예요. 귀찮더라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막기는 뭘 저해한다고 했죠? 가용성을 저해합니다. 가로채기는 기밀성을 저해하죠. 변조수정은 무결성을 저해한다. 위조도 무결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변조수정과 위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표로 그려놓고 표로 그려놓고 외우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실제로 기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가로막기, 가로채기, 변조수정, 위조. 특징은 키워드로 외운다. 기억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방화벽이란 인터넷의 보안 문제로부터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 즉 막는다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이나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다. 시스템을 보안한다. 그게 뭐다? 방화벽이다. 방화벽의 기능은 뭘로 연결이 된다?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해 가시죠?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외부로부터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즉, 여러분 제가 막는다라는 개념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서 침투되는 걸 막는 기능만 할 수 있는 게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즉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별표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화벽은 말 그대로 벽을 세운 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을 수 있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다? 오답이다. 자, 또한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예전에 이제 V3라고 하죠. 그 바이러스 검사하는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감염을 인지할 수 있는 알림 설정은 안 돼요. 여러분, 방화벽의 주된 기능은 외부의 불법 침입만 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 장치의 구조와 보안 기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하나 더 좋은 기능은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해서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방화벽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59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기법에는 비밀키, 즉 대칭키, 단일키라고 하고 공개키, 암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근에 19년도에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기출이 안 되다가 19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요.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암호화 보겠습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동일한 하나의 비밀키를 가진다. 암호화와 복호화의 속도가 빠르고요. 단일키이므로 당연히 알고리즘은 간단하고 파일 크기는 작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할 키의 개수가 늘어난다. 대표적인 방식은 DES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암호화는 교재에 보시면 데이터에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문 다시 여러분들의 교재엔 있습니다. 암호문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변환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 놓은 거다라고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할 수 있는 기법에는 비밀키와 공개키 두 가지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공개키, 비대칭키, 이중키 암호화 보겠습니다. 당연히 대칭 단일키보다는 암호화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공개키가. 자,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비대칭 두 개의 이중키의 키를 가짐. 복호화의 속도가 느리고요. 암호화는 공개키로, 복호화는 하나는 공개키로, 하나는 비밀키로 한다는 거고, 이중키이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 크기가 큽니다. 비밀키와 공개키 비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암호화가 공개키이므로 키의 분배가 쉽고
관리할 키의 개수가 줄어든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RSA가 있다. 공개 키는 RSA, 비밀 키는 DES. 자,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2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자, 암호화 시스템의 종류 책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러스 예방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20년도 2회차 3번 문제로 나왔으며, 자,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디스크에는 쓰기 방지를 설정한다. 또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후 실행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야 하고요. 정품 소프트웨어,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은 삭제한다. 중요한 자료들은 백업하여 둔다. 자, 우리의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디스크에는 쓰기 방지를 설정한다. 이 내용이 읽기 전용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바꿔서도 나올 수 있어요. 반대의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다음,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후 실행한다. 이 문구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최신 백신 프로그램은 당연히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자, 그 밑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은 삭제한다. 이 문장을 가지고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 실행한다. 자, 여러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건 그 안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있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고 한들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사라지진 않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속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또한 지금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밑에 악성 코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프로그램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성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밑에 탭 보시면 됩니다. 불리는 게 같다는 얘기예요. 자,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백신, 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거할 수 없는, 여러분 무조건 다 치료가 된다는 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거할 수 없는 스파이웨어나 웜. 여러분 웜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지렁이 떠올리시면 돼요. 지렁이는 몸의 신체 일부가 잘려도 살 수 있어요. 그죠? 또한 트로이 목마.
이 스파이웨어, 웜, 트로이, 목마 이 코드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악의적인 코드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런 악의적인 코드는 악성 코드라고 부르고요. 백신 프로그램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겠죠? 모든 악성 코드가 백신 프로그램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땡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방과 치료 전에 있는 내용인데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컴퓨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부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요. 혹은 오래 걸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러스가 감염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구는 조금 애매한 문구라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한 CMOS 내용이 파괴되거나 삭제된다. 이 문구는 안 보셔도 되고요.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디스크의 볼륨 레이블. 어떻게 된다? 변경 되거나 불량 섹터 줄치세요. 여러분 예방과 치료 왼쪽에 내용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일이 손 아프게 쓰지 마시고 줄 치시면 됩니다. 또한 시스템이 당연하죠. 느려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 파일의 속도가 파일을 실행하는데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하나 더.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다 갑자기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폴더나 파일이 새로 생성 혹은 삭제 됩니다. 자,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 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멀쩡히 잘 작동이 됐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그냥 컴퓨터 일반 상식적인 부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중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부 다 모두 동의 그냥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면 무슨 상황이 발생되냐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부팅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아니라 내가 광고 프로그램만 지워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무조건적으로 이거 바이러스 걸렸네? 그럼 컴퓨터 수리하러 가야겠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발생되는 이 원인을 꼭 찾아서 해결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 두 문제 확인하고 컴퓨터 일반 내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여러분, 우리 다 정리했죠?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몇 번일까요? 정답부터 볼게요. 2번 가로채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온 김에 정리하겠습니다. 가로막기는 뭐를 저해한다? 가용성을 저해한다. 위조와 수정은 뭐를 저해한다? 무결성을 저해한다. 자, 플러스로 변조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저해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로채기는 기밀성을 저해하고 가로막기는 가용성, 위조, 수정, 변조는 무결성을 저해한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답을 맞췄다고 해도 나머지 개념을 외우고 넘어가셔야 문제가 바꿔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2번. 컴퓨터 바이러스의 기능적 특징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의 기능적 특징 앞에서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외우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잠깐 안 했고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의 기능적 특징은 일단 보기 문항 보기 전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러분들 한쪽에 써 놓으셔도 되고 이미 책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줄만 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은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파괴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치료를 할 줄 알면 그게 바이러스가 아니겠죠. 자, 이 개념을 보시고 보기 문항을 보면 자기 복제 기능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융통성 발휘합시다. 우리 은폐 기능 똑같네요. 자기 치료 기능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파괴 기능 글자 똑같이 나왔죠, 여러분? 자, 문제은행의 경우에는 글자를 조금씩 바꿔서 혹은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바꿔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건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키워드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보고 넘어가시면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챕터 7번 컴퓨터 시스템 보호. 저희의 강의 순서는 9강이었죠. 9강을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50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컴퓨터 일반 과목을 전부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많은 내용을 가장 축약시켜 놓은 부분이라서 100%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 부족한 내용은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충하기로 하고요. 단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까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 일반 필기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113페이지에 있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10문제 모의고사 01회 내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문제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다루는 건
스무문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 풀이를 도와드릴 거고, 또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할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 모의고사 문제풀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